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일본의 그 잃어버린 그 30년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극성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이 부재가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이 요즘에 뭐 첫 경제 침체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 뭐 중국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경제 침체의 가장 그 측정할 기준으로 뭘 봐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돈을 벌고 안 벌고 기업들이 흑자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국민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다이나믹한 근성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느냐. 그리고 그 국민들이 상당히 지적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이나믹은 한데 안 지적인 국민들도 있잖아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어디에 뭐 저기 뭐야 막 불지르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축구 치고 이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좀 돼 있으면서, 교육도 상당히 좀 고등교육이 돼 있으면서 비판 능력을 갖추는 사람인 거지. 고등교육을 받고 비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런한 거지. 그리고 매우 비판 의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절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갈 수 없다라는 쪽에 제가 좀 심증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근래에 알게 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근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액티비티를 보면서, 야,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일본 같이 가진 않겠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기업들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는 어떤 기업군이잖아요. 뭐 삼성도 그렇고, 뭐 SK든 LG든 현대든 사실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물려받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자본을 축적한 선대들로부터 돈을 막 엄청 물려받아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대영제국, 300년 대영제국을 막 건설해가지고 뭐 돈은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뭐 경제는 폭망해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래도 뭐 한 몇백 년을 부국으로 있었으면은 물려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뭐예요?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겠거니와, 그나마 일본한테 이제 뭐 강탈을 당해가지고 뭐 남한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강탈된 돈이 다 이제 일본 전쟁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도 지금 거의 거덜이 났는데 뭐 한국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대단한 거예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이만큼 만든 거죠, 글로벌 기업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도 솔직히 맨 땅에 헤딩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19세기 초에부터 시작해서 유럽 애들이 그렇게 이제 문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하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죠. 그래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화를 이루어내서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유럽이 뭐 몇백 년 동안 만들 거를 뭐 100년 안에 만들었다, 뭐 자부심으로 이제 해서 거기 있는 대기업들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미국 기업들을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만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은 좋게 얘기하면은 착한 국민이고, 국민들이 착해요. 뭘 정부가 하자 그러면은 쥐죽은 듯이 뭐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업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그랬으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일일이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신세계 정용진 이런 분들이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뭐 70% 주가가 반토막이 3분의 2토막이 나고, 그리고 5년 동안 50몇 프로가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그렇게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벌 3세인가요? 뭐 2세인가요? 이분은, 정용진이라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 상승에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회장이 됐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약 그 사람이 이제 월급 CEO였다 그러면은 바로 잘렸겠죠. 승진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그만 주식을 그러니까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재벌이라는 이유로, 응? 뭐 18년 만에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되게 암울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마트 개인 투자자들, 신세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냐, 장난하냐 지금. 응? 아니 실적을 오히려 많이 뒤로 갔는데 왜 승진을 시키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용진 저기가 뭐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 CEO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바로 그냥 고쳐야겠다 이렇게 자기는 빼고 오늘 뭐 조선일보고 뭐 막 나왔더라고요. 막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CEO들은 바로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딱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아무튼 뭐 본인이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개인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 예를 들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막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250엔, 1달러당 250엔이었던 환율을 뭐 150엔까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한국 같으면. 그러니까 수출 막 잘 되던 환율이 좋으니까 수출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수출이 하나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이 그냥 미국이 하라니까 하고, 또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또 국민이나 기업들은 또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생쇼를 다 하고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막 뒤로 잡아주고 막 뭐 분신자살 한다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일본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순간에는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기업이라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을 상당히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이 말도 안 되는 사회는 발전이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처럼 뭐 완전히 시진핑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따르륵 하고 이러면 그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활력을 잃은 거죠. 시장이. 거기는 구성원들이 뭐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렇게 예를 들면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완전히 그냥 환율이 반토막이 나고 평가절하가 돼버리니까 잘 되던 수출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리더가 믿음이 못 가니까 그냥 구성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국민이니까 오히려 앞서 있는 그 리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 한국 같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뭐 언제 믿었냐, 내가 너희들 안 믿었지 하면서 더 욕하고 더 비판하고 해서 어떻게 돼? 잘 되는 길로 가죠. 잘 되는 길로 가.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장 성장 동력은 비판인 것 같아요. 비판. 그러니까 박정희도 비판해서 결국은 더 발전한 거죠. 박정희도 결국은 사실은 개발독재를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지만 말년에는 70년대 후반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중복 투자, 뭐 중앙학급에 너무 과잉 투자돼 있고 막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해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막 상당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은 국민이 막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결국 이제 경제 효율화를 또 이루어내가지고, 뭐 기업 집단들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안 하고 현대 자동차만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집중화를 시킨 거지.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만약에 기업이 하던 대로 놔두고 나라에서 하는 대로 놔뒀으면은 그냥 한국은 그냥 푹썩 무너지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 저렇게 막 그냥 획일화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비판 의식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비판 의식을 받으면 기업들도 정부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일본의 저 PBR 정책 이런 것처럼 야, 막 해, 막 이렇게 했는데 기업이 아유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당신들 말 듣다가 잘못하면 욕만 태바가지로 먹는데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눈을 까디짓고 막 매기 역할을 하고 그래야 그 기업들도 명분이 생기고 그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 핑계를 대면서 더 효율화를 지킬 수가 있고 생산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정부가 예를 들면 이상한 얼토당토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요즘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 똑똑한 분들도 많고. 제가 요즘 아침에 가끔씩 이제 그 신문도 막 읽어주려고 오늘 아침에 신문도 읽고 막 그랬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약간 뭐 정말 그야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집단지성, 컬렉티브 띵킹.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제 댓글 쓰시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랄까요? 일단 똑똑해지는 것 같아.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답습을 해보면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유식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잘 되는 회사들은 내부 비판과 내부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잘한다 칭찬만 하는 조직은 절대로 잘 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고래니까 춤을 추는 거지. 예, 고라니까. 아니 춤만 추면 뭐 다 돼요? 뭐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뭔 춤만 춘다고 다 해결되는 거냐고. 돈을 벌려면 예를 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될 거냐면 현대도 예를 들면 삼성 언제까지 맨날 4, 5위 할 거야. 어쨌든 1등을 안 하면은 요즘은 뭐 모든 3, 4위 하는 건 안 사잖아. 뭐든지 1등만 사잖아. 요즘 보면 차도 옛날에는 뭐 BMW도 사고 아우디도 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벤츠야. 그러니까 1등만 사는 거예요. 요즘에 1등만 사지 2, 3등 거 안 사. 옛날에 뭐 취향이 있어가지고 뭐 폭스바겐도 사고 뭐 쿠퍼도 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 취향은 그거고 일단은 1등을 다 있어 보이니까 무조건 1등만 산다고. 그러니까 시장도 어떤 업계도 간에 무조건 1등 하는 업체들 걸 살려 그러지. 그렇지 않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선책엔 관심이 없어. 무조건 최선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빨리 1등 하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제가 왜 이렇게 막 열을 올리냐면 세계 1등 하는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이 결국은 선택을 받는다.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테슬라나 이런 것들.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왜 자꾸 떨어져요? 뭔가 이게 1등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1등 하는 느낌이.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도 왜 저렇게 갈굼을 당해요? 뭔가 1등 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갈굼을 당해서 갈궈서 2, 3등으로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시나 증시가 저렇게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30년 동안 잃어버린 뭐 30년 이런 거 절대 안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투자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정부가. 정부가 이제는 옛날처럼 막 엘리트다, 나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 한 명 생각이 고졸들 100명 생각을 못 이겨내요. 컬렉티브 띵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학교관 검사해도 개인 투자자들 10명의 머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기 역할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제가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정말 그 방향대로 가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온 얘기들 그냥 귀뚱으로 듣고 뭐 경제 언론에 하는 얘기들 그냥 좀 대학 다닐 때 그냥 수업 들었을 때 했던 얘기들만 그냥 계속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든지 법대로 해라, 뭐 원칙대로. 그 원칙대로 법대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왜? 컬렉티브 띵킹은 늘 바뀌어. 정답은 늘 바뀐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바뀌면서도 시장의 원칙은 상당히 명확하다. 투명하고.
그래서 그 시장의 원칙을 늘 따르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일본이나 중국보다 월등히 잘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 여기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가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